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 특보입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뉴스 특보로 지역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피해가 심각합니다. 동작구에서는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석축이 붕괴되는 등 크고 작은 사태가 속출했는데요. 수마가 핥히고 간 모습, 김동은 기자가 전합니다. 무너진 옹벽이 아파트 외벽에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난 8일 밤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에 높이 10m, 길이 35m 옹벽 일부가 폭우로 무너진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아래로 차량 세대가 진흙더미에 매몰됐고 지하 기계실이 물에 잠겨 아파트 전체 전기와 물 공급이 모두 끊겼습니다. 뭐가 우렁팡팡 하더니 팡 하고 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문 내다보니까 뭐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나무인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 저게 뚝 떨어진 거예요. 또 지금 물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제 주변이라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시간당 100mm가 넘게 쏟아진 비는 소중한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8일 저녁 8시 반쯤 동작구 상도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50대 여성 1명이 밀려드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또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숨졌는데 전선 접촉으로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전도된 수목을 제거 작업을 하러 가서 그 제거 작업을 하던 중에 아마 보안등 선이 절단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감전돼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동작구 내 수십 곳에서 도로가 파손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피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속 많은 비가 예보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집중호우가 지나간 동작구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어제 기준 2명이 폭우 피해로 사망한 가운데 162건의 침수 피해와 15건의 도로 파손이 발생했고 옹벽이나 축대가 13곳 무너졌습니다. 구는 풍수의 비상근무 3단계를 유지한 가운데 각동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의 주민 대피처를 마련했습니다. 9일까지 동작구에서는 모두 29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각 주민센터에서 양수기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발생한 비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서초구에서는 모두 5명이 실종됐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주택 침수가 228건 접수됐고 상가와 도로 침수는 각각 19건과 20건입니다. 6군데 도로에서 붕괴 및 파열이 발생했으며 구에서 밝힌 이재민 규모는 5명입니다. 관악구 피해 상황을 종합하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폭우로 3명이 사망했고 14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침수는 250건이 접수됐으며 도로나 하수 맨홀 파손은 40건이었습니다. 산사태와 경사면 토사 유실 등이 6곳에서 발생했고 전통시장 점포 120곳이 침수됐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제보해 주신 영상들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피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피해가 심각한데요. 빠른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상 또는 사진 제보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우려가 큽니다. 9일 0시 7분쯤 동작구 사당동 경문고 후문 쪽 담장 주변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청은 지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사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혹시 모를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다시 돌아봐도 악몽 같은 하루로 기억되는 2011년 7월 27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주민 16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면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주택이 매몰돼 인명피해가 속출했던 겁니다. 현관에 진흙이 막 차고 올라와서 우리 애기 아버지랑 내려오다가 계단 잡고 여보 살아야 돼. 근데 진흙이 여기까지 차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난간이 곁에 있어서 붙들고. 서울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집안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9일 새벽 수도권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골짜기가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산 주변 경사면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땅에 물의 함량이 많아서 지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2011년 때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요 위에 저수지에 있는 뭐 잉어들이 남부터미널까지 내려갔다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많이 무섭더라고요.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는 위험 징후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면 산사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에너지가 물량이 많다든지 속도가 빠르든지 하게 되면은 그 빗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커서 그 땅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산과 멀리 떨어진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화재나 감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났다면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나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고질적인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또 한 번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은 금세 빠졌지만 폭우가 휩쓸고 간 상처는 곳곳에 남았습니다. 박상학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폭우로 물바다가 된 강남역 일대 모습은 재난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차량 지붕까지 찼던 물이 빠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운전자들이 다급하게 대피하면서 도로 위엔 차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로 부딪혀 파손되기도 하고 심지어 도로 위 따릉이 거치대를 덮친 차량도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도로를 둥둥 떠다니던 차량은 현재 보도를 넘어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지난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둥둥 뜨더라고. 이게 떠서 지 마음대로 다녀, 지 마음대로. 저 버스, 저 큰 놈의 버스도 그러고. 운전자들이 개별적으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방치된 차들이 통행을 막으면서 강남역 일대는 출근길 대혼잡을 겪었습니다. 그냥 뭐 걸어가기 좀 힘들겠다라는 정도였지 뭐 이렇게 뭐 강남이 잠긴다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심각한 건 도로 위만이 아닙니다. 인근 지하상가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1층 상인들도 젖은 물건을 빼내느라 분주합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건물은 지하 2층까지 물이 차면서 안에 있던 차들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내 차는 3층에 있는데 2층까지는 완전 침수고 진짜 1층도 여기까지. 지난 2018년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을 만드는 등 그동안의 침수 피해 방지 노력에도 강남역 일대는 이번 폭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9일 오후 2시 기준 차량 4,700여 대가 손상돼 약 65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차량 2,700여 대에 대해 383억여 원의 피해액이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 순부업계 관계자는 강남 지역의 고가 외제 차량 200여 대의 침수 피해가 접수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불어난 물에 숨졌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명이 사망한 신림동 사고 현장입니다. 뜯어진 방범창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폭우로 반지하에 갇혔던 3명이 숨졌습니다. 9일 새벽 0시쯤 40대 여성과 여동생 A씨, 그리고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옆에 우리 2층에 애기 아빠와 같이 하는데 뜯기지가 않아요. 워낙 좁다 보니까 힘으로 양쪽 안에하고 바깥에 같이 돼 있어가지고 두 사람 힘으로는 장비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물이 바다에 창문 밑에 있었는데 금방 몇 초도 안 걸렸으니까 금방 차 올라오는데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창문을 덮어버리던 물이. 이들은 8일 침수 신고를 지인에게 요청했고 지인이 오후 9시경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가족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물이 순식간에 차올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지.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이요. 한 주머니 사람은. 땅 밑에도 그렇게 흘러오고 저거 꺼져갖고 물이 다 일로 들어온 거예요. 한편 동작구에서도 주택 침수로 1명이 사망하고 가로수를 치우던 구청 직원 1명이 감전돼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서울에는 지난 8일부터 어젯밤 9시까지 49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 폭이 좁아 강수 지역과 강수량의 차가 크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와 수도 공급이 그제 밤부터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빠른 복구가 이뤄져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 마칩니다. 오늘도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소방서장 이용규입니다. 안전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 주시고요. 소방차 길터주기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서초소방서 직원들은 서초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